자, 의미 있는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2월 방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년 2월 미국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방미가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취임 이후 해외 첫 일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첫 해외 일정에서 국가 경제를 살뜰히 챙기고 오면 경과는 상당히 대비가 될 겁니다. 일단 IRA는 큰 굿즈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자동차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 있어요. 이미 멕시코로 공장 옮기고 100조 원 투자 철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의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초청을 받았으며 누구누구를 만날 것이며 얼마만큼 심도 깊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IRA 같은 경우에 그냥 명분이고 겉으로 드러낸 명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선까지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음모론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2월일까? 그리고 왜 미국일까? 뭐야? 네 음모론에 아니 뭐 말은 그때 뭐 못하지만.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난다거나 3월쯤에 나가 있는 중에 일어난다는 거지. 뭐 왜냐면 있을 때 하면 좀 눈치 보이죠.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미리 얘기해뒀는데 아이고. 우연치 않게 돌아가는 비행기길에서 그러니까. 모 인사의 뭐. 유무 소식을 듣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는데 뭐 갑자기 일이 터진다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당대표 후보들과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갖고 술병에 찔려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것 같은데. 에헤이 하여튼 참. 중요한 건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저는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봐집니다. 저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만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난 공개적으로 만날 공개적으로 거예요. 만난다? 공개적으로 만나서 지난번에 패싱 당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복수를 아. 네, 펠로시가 이재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또 많은 지지와 선물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사실상 뭐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지지율 그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 무슨 의미가 최고의 있어. 맹방이자 우방인 사실상 상전인 미국이 이제 너는 버렸다. 우리는 이미 다음 카운터 파트너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레임덕 시작입니다. 최소한 외교 부분, 정치 부분 안에서. 만나는 것 자체로도. 근데 사실은 미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거 아닌가요? 아니, 야당 대표 그렇죠. 누가 불러? 간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 야당 그냥 제1당 대표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아니 있잖아. 우리 나경원이가 펠로시 만나러 간다고 혼자 갔다가 그거? 면박당해서 그냥 왔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국힘에서 무슨 그때 전술핵 도입하자고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버튼 좀 나눠주세요. 그거 하러 갔다가 뭔 소리야, 이러면서. 개망신 당하고 왔던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청을 난 이게 좀 2월이라 아마 이제 이거가 이제 오히려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 윤석열이 뭐 로비하겠지. 뭐든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이재명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내지는 최소한 가도 공항에 참 이 환영 인파는 보내지 마세요. 뭐 아무튼 온갖 종류의 로비질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미와 또 낸시 펠로시 이 면담이 성사된다고 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윤석열의 레임덕은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대회가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경거롭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언론들은 가봐야 IRA 개정에 관련된 거 뭐 선물 없다, 빈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아니, 야당이 무슨 언론이 뭘 한다고 그런 걸 써. 네. 근데 빈손은 윤석열이지. 갔을 때 어떤 뭘 해갖고 올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낸시 펠로시를 만나면 낸시 펠로시는 반드시 뭔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오게 되면 윤석열은 그냥 허수아비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무것도 못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미국 의원들하고 만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얻어오면은 대통령보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 듣는 거고. 저는 이번에 가게 되면 또 하나 기대하는 게 낸시 펠로시 의장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주요 유력 인사, 지금 가서 이제 제일 만나기 좋은 사람은 우리 이 허서방이죠. 네. 우리 그 메릴랜드 주지사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주지사에서 내려왔죠. 새로 주지사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기 공화당 당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됐거나 이 방미가 성사가 된다고 치면 성사되는 것만으로도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라서 여기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2월이면 로비할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뭐 안 보내려고 뭘 퍼줄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길어요. 근데 왜 지금 터뜨렸죠? 못 만나게 로비하겠다는 정황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못 가게 되면 오히려 지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 반대죠. 반대? 사인이죠. 사인을 주는 거지, 미리. 미국 측이. 시그널이죠. 야, 좀 잘 좀 해라. 아니면 우리 이재명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이 시그널이 누구한테 보내는 시그널인지를 봐야 돼요. 경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세력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건가요? 윤석열을 밀어내라는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윤석열 편에 서 있었거나 또는 그래도 윤석열한테 협조를 하는 신용을 했던 세력들에게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3월 초에 이제 국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2월 달에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뭐 주미 대사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많은 데서는 왔다 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에 반해서 한번 가줄 때도 된 건데, 아무튼 이 시그널과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경을 퇴진시키는데 훨씬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켜봅시다. 헌트 보세요. 영화 헌트 보면서 저는 되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송작가 TV에서 계속해서 김앤장이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앤장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세력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으로 나오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또 헌트의 실사 재현인가요? 이렇게 가면? 저는 이게 국제 정치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미국은 경험상 알아요. 미국은 경험상 대한민국이 독재자나 또는 정말 경 같은 MB 같은 박근혜 같은 멍충이들이 정권을 잡는 게 미국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경험상 알아요. 그렇지. 미국은 그래요. 못 그러니까 견뎌.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경이 우리 이것도 퍼주고 이것도 퍼주고 이것도 퍼줄게요 라고 하면은 경하고 손을 잡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안 잡는다는 거지. 머리 나쁜 놈하고는 일 못한다는 일 거지. 못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경험상 한국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노무현 같은 사람이 잡아야지 유리하다라는 걸 알아요. 김대중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경험상 알아요. 그리고 일본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일본이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면서 미국이 막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반경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완전히 밀착하는데 겉으로 보면 딱 이게 보이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한테 2차 대전 때 크게 처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미국은 믿지 않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일본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 경이 이 꼬라지니까 일본한테 잠깐 가 있는 거지.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한테 늘 이용당할 뿐이고 일본이 그걸 모를까요? 일본 역시도 계속해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겠죠. 미국이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손잡을 수 있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면서 제대로 믿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적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무슨 경제적으로 뭐 또는 뭐 기술 탈취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얻어갈 수 있는 떡밥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얼마 안 미국에 돼요. 큰 도움은 안 돼요. 대략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갖고 그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죠. 뭔가 주변 국가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고 그렇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정권이 들어왔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해. 지금 이미 러시아, 중국, 왕따. 일본한테 다 모질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왕따.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터키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와갖고 아예 호구로 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미국 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한국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게 경제라든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아시아의 한국의 최우방으로서 한국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지위가 강해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일종의 로열티가 붙으려고 하면 한국이 강해야 돼. 한국의 능력과 기술력과 외교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경이 그걸 한꺼번에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러시아를 한반도를 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특히 한반도 지금 북핵 문제, 이와 관련한 지금 비핵화 문제, 이제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 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손 떼는 동안에.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은 지난 주말에도 북한을 향해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응해주지 않아요. 북한이 왜 응해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북한은 바로 통미봉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앉자 그러면 바로 앉았어. 근데 북한도 이제는 단계가 올라갔어요. 뭐냐면 남한 정부 바뀌고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게 더 많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단독으로 다이렉트로 미국하고 붙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 정도를 얻는다. 근데 남한하고 조인해가지고 미국하고 다이다이 붙는다? 10을 얻는다라는 걸 알아요. 중재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로얄티를 좀 따먹더라도 우리가 중재인이 돼서 북한을 움직여야만 미국도 북한에 대한 개방 또는 북한을 통한 떡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지. 중국과 러시아 손에 개방돼 버리는 이 북한은 오히려 미국의 절대적인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을 하네 어쩌네 하고 이지라를 떨어가면서 북한을 협박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북한에 포격을 퍼붓는다. 일본은 불바다됩니다. 우리가 참전하지 않아도 북한의 화력만으로도 불바다돼요. 일본 전범 부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만약에 재무장시켜줘가지고 일본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의 극우들이 다시 그 예전에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결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이 그냥 강아지처럼 우리 손바닥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어. 딱 그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길을 조금 살려놓으면 선을 넘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 한국이 똑똑한 리더가 끌어가야지만 일본까지도 컨트롤이 된다. 왜? 미국 입장에서도 비등비등한 애들 둘을 앉혀놓고 야, 너 자꾸 그러면 한국이랑 확 손잡는다?
협상 카드 지렛대로 쓰기 너무 좋아요. 한국이 똑똑하면. 근데 지금은 한국을 지렛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아이고 일본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내심 불안해. 이것들이 어디까지 갈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계산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게 제가 국제 정치를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무섭다였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컸어요. 빙산이 내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조금이고 정상들 만나서 회의하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지 성명 발표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크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지금 윤석열 경정부 안에서는 정말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어떻게든 저지하고 싶은 뉴스일 겁니다. 앞으로 이게 전국에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2월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리하게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는 역품도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